조선비즈 이슬기입니다. 저기 실장님 유류세 인하폭 확대 말씀하셨는데 이제 현재 7에서 10% 해주고 있는 거 왜 그럼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검토되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전략적 비축유 푸는 거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요거도 좀 논의를 좀 하셨는지 궁금하고, 하나 더 여쭤보면은 이게 현행법상의 가격 통제를 받을 경우에는 사업자들 손실이 날 때 세금으로 좀 보존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만만치 않은데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쭙습니다. 당연히 다 논의를 했습니다. 예. 유류세,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유류세 인하와 그다음에 이제 직접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 두 가지 방안이 있죠. 근데 그건 최고가격제 이제 설정돼서 어떤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어떤 주기로 최고가격제를 시행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손실을 어떻게 보정할 건가 다 이제 심층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고요. 적어도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시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 최고가격제 하려면 고시 제정 그런 뭐 아주 간략 아주 초스피드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절차가 있어서 뭐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고가격제 시행되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한 2주 주기로 지금 우리는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2주 단위로 하고 보면은 최고가격을 이제 어느 시점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부가 상세하게 논의를 하겠지만, 일정하게 이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최고 가격을 설정하고, 그러면 아마도 첫 번째 최고 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지금 맞닥뜨린 가격보다는 낮아지겠죠. 낮아질 거고, 이제 2주 후에 만약에 이거를 이제 고쳐 나간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또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유류세를 어느 시점에 인하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여러분이 여러 번 이제 여러 계기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어떤 그렇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유류세나 이런 인하보다 이게 직접 더 피해를 보는 그 소비자나 이런 쪽에 직접 지원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할 거고, 그런데 유류세는 인하하는 조치는 상대적으로 빨리 할 수 있고, 이 직접적으로 개인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재원도 문제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이번 위기가 그렇게 길게 가는 거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뭐 최악의 경우는 대비는 하고 있지만 길어진다고 그러면 재원 부분도 나올 거고, 그러면 지금 있는 예산으로 충분하냐 이런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거고, 그래서 그런 논의까지 조금 더 정리되면 개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직접 보전하는 방안까지도 그런 이제 정책 옵션이 늘어나면 그것까지 같이 이제 논의를 할 거고요. 당장은 1차 대응은 아마 유류세가 이런 최고가격제 시행과 이제 시행되는 그 시기에 가격이 2주 간격으로 조정을 하면 출렁일 때 아마 유류세 인하나 이런 쪽과 같이 우리가 완충하는 그런 걸로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축유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뭐 1억 9천만 배럴이 있고, 이게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가능한지 그게 정부 비축분이 있고 민간 비축된 게 있고 해외에서 우리에게 약간 맡겨놓은 것도 있고 여러 그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이게 208일분이라고 하지만 IEA 기준으로 한 거고, 이거는 그냥 그 석유화학이나 납사나 이런 쪽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게 IEA 기준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대로 석유화학 산업이 아주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석유화학 쪽에 일절 쓰이지 않는다는 전제는 조금 IEA 기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약간 우리가 기준으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조금 이제 208일분이라는 게 얼마냐 이런 게 한 4달 이 정도로 좀 현실적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논의를 했고, 이런 상황별로 그러면 비축유가 호르무즈가 막히면 얼마가 우리가 부족하게 되느냐, 우리 비축유 부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여타 다른 뭐 이렇게 정유사나 우리 석유공사나 뭐 이런 이제 대체 수요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현재 준비 중인 것도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며칠 전에 강훈식 실장이 보고했던 600만 배럴,
이거 확보된 것도 그때 이제 당장 확보된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국가를 통해서 호르무즈가 아닌 쪽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이제 외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가시화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되고, 그런 경우를 놓고 전체적으로 우리 비축유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요. 지금 당장 여기서 비축유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이르고, 뭐 방금 제가 오기 전에도 한 1시간 전에 G7이 4억 배를 비축유 공동으로 좀 활용하기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유가가 한 5%포인트 또 하락폭이 좀 회복되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제 논의도 보고 우리나라 비축유 사정을 보는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다 그러면 사실 호르무즈가 이렇게 실질 봉쇄되는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 가격도 적정한 가격이, 뭐 소비자들이 너무 큰 가격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고 가격제 같은 걸로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수량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비축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도 그런 이번 위기의 특성, 이번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전략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돼서, 지금 단계에서 비축유 뭐 우리가 어떻게 방출하나 이런 단계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비축유 그다음에 추가 보충할 수 있는 대안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놓고 다각적으로 한번 1차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제 뭐 그 산식,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보존해 주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재정에서 일정 부분 손실이 보정돼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재정의 소요는 과연 얼마 정도 될 것인가, 뭐 기간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당연히 해봤습니다.